요즘 인터넷에서 난리난 로봇 영상들 혹시 보셨어요? 뭐 택배를 막 휙휙 분류하고 자기들끼리 협동하고 심지어 쿵푸까지 하더라고요. 진짜 기술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오늘 다뤄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우리처럼 물리적인 몸을 갖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AI가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보고 뭘 할지 계획하고 실제로 움직이게 되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AI가 어떻게 몸을 갖게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생각하는 부분과 행동하는 부분을 어떻게 나누는지, 또 가상세계에서 어떻게 훈련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로봇이 행동을 배우는 법, 그리고 결국엔 만능 로봇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마지막으로 물리 AI의 미래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보죠. AI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하려면 넘어야 할 아주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억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오늘 계속 나올 핵심 개념이 바로 이 체화된 AI입니다. 영어로는 Embodied AI라고 하는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똑똑한 뇌만 둥둥 떠다니던 AI한테 보고, 듣고, 만지고, 움직일 수 있는 진짜 몸을 딱 붙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얘네들이 생각보다 기억력이 길지 않아요. 단기 기억력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길게 대화하다 보면 앞에서 했던 말을 까먹는 경우 겪어보셨죠? 바로 그거예요. 아까 문을 열고 들어왔으니까 이제 불을 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행동을 계획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나온 아주 기발한 시스템이 바로 보덴 시스템입니다. 마치 우리가 게임할 때 화면에 계속 로그 기록 뜨는 거랑 비슷해요. 리더라는 AI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쫙 읽고 라이터라는 또 다른 AI가 그 내용을 기억 저장소에 착착 기록해두는 거예요. 그럼 AI가 이 기록을 보고 아, 맞다. 아까 이랬었지? 하면서 다음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덕분에 이제 AI가 긴 맥락을 놓치지 않게 된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기억력 문제도 해결했어요. 그럼 이 기억을 가진 AI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핵심은 생각과 행동을 딱 분리하는 겁니다. 이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플래너. 말 그대로 뇌 역할을 하는 녀석이죠. 지금 뭘 해야 하지? 하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액터. 얘는 몸입니다. 플래너가 시키는 대로 실제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포터가 있습니다. 얘는 행동의 결과를 다시 뇌, 즉 플래너한테 보고해서 계획대로 안 됐는데요? 하고 피드백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쓰는 내비게이션 앱을 생각하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플래너가 자, 이 길이 제일 빨라 하고 경로를 딱 정해주죠? 그럼 운전자인 액터가 그 길을 따라 운전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리포터가 저 앞에 사고 나서 꽉 막혔어요 하고 실시간 교통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플래너가 그 정보를 받아서 그럼 다른 길로 가야겠다 하고 새로운 경로를 찾아주잖아요. 딱 이 원리입니다. 정말 효율적이죠? 자, 그럼 이렇게 똑똑해진 로봇을 이끄나리 현실 세계에 내보내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가상세계, 일종의 디지털 놀이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디지털 놀이터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게임 마인크래프트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그 게임 맞아요. 이게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AI가 자원을 캐거나 집을 짓거나 하는 수많은 과제들을 마음껏 실패하고 배우면서 훈련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실험실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마인크래프트 실험실 안에서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AI를 훈련시키는데요. 예를 들어 마인 도조라는 시스템은 AI한테 수천 가지 미션을 그냥 막 던져주는 거예요. 알아서 해봐 하고요. 마인 클립은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하고 알려주면서 보상을 주고요.
특히 GPT-4를 기반으로 한 보이저라는 녀석은요, 아예 스스로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주고 AI가 하는 걸 보면서, 그건 좀 별론데? 하는 비평가 역할까지 합니다. 거의 개인 코치 수준이죠. 심지어 한 연구에서는요, 무려 25개의 AI 에이전트를 한 마을에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에이전트라는 연구인데요. 얘네들이 마치 게임 심지 캐릭터들처럼 서로 대화도 하고 파티도 열고 때론 다투기도 하면서 가상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스스로 배웠다고 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그럼 로봇이 도대체 어떻게, 무엇가 잘한 행동이고 뭐가 잘못된 행동인지를 배우는 걸까요? 그 핵심 원리, 바로 보상과 예측의 과학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진짜 힘든 일이었어요. 로봇을 훈련시키는 게 마치 강아지 훈련시키는 거랑 비슷한데 사람이 옆에 딱 붙어서 로봇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면서 잘했어. 10점. 에이, 그건 아니지. 감점. 이렇게 일일이 점수를 매겨야 했거든요. 엄청나게 느리고 돈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LLM이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예전엔 사람이 수동으로 점수를 매겼잖아요.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LLM한테 사과를 바구니에 담으면 돼. 이렇게 목표를 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만 하면 LLM이 알아서 로봇의 행동을 보고 바구니 쪽으로 가네? 점수. 사과를 집었네? 점수. 하면서 보상 신호를 자동으로 쏴주는 거예요. 이건 효율성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기술이 바로 이 시퀀스 모델링입니다. 이건 로봇이 딱 한 수 앞만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체스 고수처럼 여러 수 앞을 내다보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냥 컵을 잡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컵을 잡고 싱크대로 가서 물을 따라서 마신다. 이 전체 과정을 한 번에 예측하고 계획하게 만드는 거죠. 덕분에 훨씬 더 똑똑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기술을 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바로 한 가지 일만 잘하는 전문가 로봇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잘하는 만능 로봇, 그러니까 제너럴리스트 로봇을 만드는 겁니다. 이 흐름을 보면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예전에 로봇이라고 하면 공장에서 똑같은 나사만 계속 조이는 로봇팔 같은 거였잖아요. 하지만 미래의 로봇은 집안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심부름도 하는 정말 다재다능한 조수, 우리 삶의 파트너가 되는 거죠. 이런 만능 로봇을 만드는 데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토 같은 모델인데요. 이건 그냥 하나의 엄청나게 큰 뇌를 만들어서 그걸로 모든 걸 다 처리하게 하는 방식이에요. 반면에 알라이프 같은 모델은 좀 다릅니다. 우리 인간처럼 눈으로 보는 정보랑 내 팔다리가 어디에 있는지 느끼는 몸의 감각을 같이 활용해서 배우는 방식이죠. 뭐랄까, 하나의 천재적인 뇌로 해결할 거냐, 아니면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울 거냐 하는 두 가지 다른 철학이 부딪히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가토 모델이 할 수 있는 걸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옛날 아타리 게임도 하고요. 우리랑 대화도 하고 사진 보고 설명도 해주고 실제 로봇팔로 블록 쌓기까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런 일을 포함해서 무려 604가지의 서로 다른 작업을 단 하나의 AI 모델이 다 해낸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훈련받은 AI가 진짜 현실 세계로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쳐야 할 담금질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시뮬레이션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일이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차이를 줄이려고 정말 다양한 시뮬레이터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깁슨 같은 건 거의 사진 수준의 진짜 같은 그래픽을 제공해서 AI가 현실에 더 잘 적응하게 만들고요. 헤비타트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학습 시간을 확 줄여줍니다. 로보트로는 아예 실제 로봇이랑 연동해서 훈련할 수 있게 해주고, 버추얼홈에서는 요리나 청소처럼 복잡한 집안일을 미리 연습시키죠. 이 모든 게 AI가 현실 세계에 대비하기 전 마지막 리허설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우리는 AI가 기억을 얻어서 똑똑해지고, 보덴 시스템, 뇌와 몸을 나눠서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플래너 액터, 마인크래프트 같은 가상 놀이터에서 실컷 연습한 뒤에 마침내 모든 걸 잘하는 만능 로봇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이 기술이 가져올 미래, 정말 상상만 해도 엄청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물리 AI,
즉 몸을 가진 AI가 생긴다면 가장 먼저 어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시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